발달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라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재정에 관하여 아이가 부모님 사후에 관리 능력이 안 될 경우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유산상속법 상속법정 전문 박유진 변호사님을 모시고 발달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들을 위한 상속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유진 변호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일반 자녀를 둔 부모들도 상속에 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발달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님들도 역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재정 관리 능력일 텐데요. 이렇게 장애나 또는 질병, 노령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법원이 선임해주는 후견인이 재산 관리를 해주는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법정에서 이제 설정하게 되는 성년 후견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네. 하나는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권한을 법정에서 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성년 후견인이 있고요. 그리고 제한적인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법정 성년 후견인이 있는데 네. 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분들을 가진 부모님들께서 법정에서 성년 후견인을 신청하실 때는 주로 제한된 성년 후견인을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네. 이걸 저희가 영어로는 캘리포니아에서 저희가 쓰는 용어로서는요. limited conservatorship, 그러니까 limited하게 conservatorship, 성년 후견인을 신청을 한다라는 건데요. 네. 그 의미는 자녀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분들은 대부분 선천적인 발달 장애이기 때문에 네. 이제 재정에 관해서 재산을 모으지 그 본인의 재산이 따로 없다라는 걸 전제로 부모님들이 이 자녀를 위해서 다른 권한, 그러니까 person에 대한 권한, 그러니까 의료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행동 반경 안에서 행동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 limited conservatorship over person에 대해서 가지게 네.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limited conservatorship이 의료에 관한 것을 도와주게끔 설정한다 하게 되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재정에 관한 파트가 또 따로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지금 성년 후견인의 대상으로 우리가 제한적으로 이렇게 의료 부분 또 재산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네. 네. 일반적인 성년 후견인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성년 후견인들은 아무래도 노령으로 인해서나 아니면 후천적 장애로 인해서 발생한 이제 본인이 직접적으로 재산 관리를 못하게 되셨을 때를 네. 대비하는 성년 후견인 제도이기 때문에요. 그때는 만약에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 아프시기까지 한다. 그러면 네. 그때는 제너럴로 들어가서 이분의 재산권 플러스 이분의 의료권까지 같이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대부분 많이들 신청이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일반적으로 노령이 왔거나 뭐 치매 뭐 이런 부분도 이런 것에 일반적인 그렇죠. 성년 후견인 대상이 될 수 있고 네네. 그리고 후천적인 장애도 일반적인 성년 후견인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유지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뉘는지 그 부분도 좀 네네. 설명 사람에 부탁드립니다. 대해서는 대해서는 주로 person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네. 사유 재산에 대해서는 estate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limited conservatorship, 특히 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분들을 위해서 하는 부모님들이 하는 limited conservatorship은 주로 person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estate, 사유 재산이 따로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네. 근데 반대로 지금 한국에서도 꽤나 많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베이비 부모들께서 은퇴하시고 고령화가 되시면서 그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재정에 대해서 관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다고 하면은 주로 이제 person 플러스 이스테이시 같이 포함이 돼서 제너럴 컨servatorship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성년 후견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법원에 가셔서요. 네.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주로 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신 분들한테는 제가 18세면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정인 성년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과정 자체가 거의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세에 시작하시기보다는 네. 한 17세 정도에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17세에 시작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법원에서 주로 이제 발달장애 자녀를 대변할 수 있는 법원이 선정한 국선 변호사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 그리고 성년 후견인이 후견인 하는 그 피후견인이겠죠. 네. 피후견인에게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콜트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심지어 사설 탐정 같은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설 탐정하고 국선 변호인께서 모든 상황을 다 보신 다음에 피후견인이 이 후견인 제도에 들어가도 되는 정도의 재정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체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는 거고, 네. 그리고 후견인이 정말 후견인으로서 이제 모든 권리를 가진 데 대해서 아니면 제한적인 권리를 가진 데 대해서 그분들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법원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점차적으로 다 거친 다음에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인이 이제 후견인을 선정하겠습니다라고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려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발달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가 하는 이 성년 후견인,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부모님이 후견인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는 주로 이제 부모님 플러스 네. 그리고 자녀 세대의 누군가가 같이 동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 의미는 뭐냐면은 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고 그리고 비장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많은 경우 엄마 아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엄마만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제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 두 분께서 세상에 안 계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남아있는 비장애 자녀가 이 발달장애 자녀 본인의 또 동생이든지 아니면은 형제 자매가 되겠죠. 네. 이를 위해서 또다시 성년 후견인 제도를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시간과 또 변호사 비용 여러 가지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시작할 때 온 가족이 다 같이 동참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한 번에 여럿이 함께 동참할 수가 있는 하실 수 거군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년 후견인 제도가 설정이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한 세대,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세대가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남아있는 2세대인 자녀가 본인의 동세대인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사실 이 모든 발달 장애를 가진 이 선천적으로 발달 장애를 가진 이 자녀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증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모든 발달 장애 자녀들이 어느 증상의 정도에 따라 상관없이 모두 성년 후견인이 가능한 건가요? 굉장히 애매한 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까 맨 처음에 질문하셨던 대로 저희 아이는 굉장히 하이 펑션, 그러니까 일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다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아이에게도 성년 후견인 제도가 필요합니까? 네. 반대의 또 완전 스펙트럼은 정말 로우 펑션이라서 언어 기능조차 안 되는 자녀를 두셨다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네. 그분은 이 자녀가 혹여라도 부모님이 이 의료 결정을 대신 해주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네. 이 자녀 스스로 의료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네. 그럼 더더욱 성년 후견인이 정말 명확하게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저한테 오셨던 하이 펑션인 분들도 이제 성년 후견인 제도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혹여라도 이 자녀가 재정적인 상황은 결정이 안 하더라도 네. 사회적인 그런 상황에서 결정을 잘못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어디에 살 것인지 아니면 누구랑 어소시에이트를 할 것인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었을 때 아무리 요즘은 하이 펑션이라고 할지라도 컨서베이터십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 제도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가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바로 신탁 관리인. 이 신탁 관리인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는 아까 이제 리미티드 컨서베이터십, 그러니까 제한적인 성년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는 발달 장애 자녀들의 신체적인 부분, 그러니까 네. 사회적인 사회생활에 대한 것을 통제를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재정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는 일종의 특별 신탁, 굳이 한국말로 풀이하자도 하냐면은 스페셜 니즈겠죠. 특별 수요 네. 신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냥 편하게 장애 자녀를 위한 신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렇게 했었을 때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는 주로 부모님들이라든지 지인이 그 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해서 재산을 남기고 싶었을 때 네. 저희가 쓰게 되는 용도인데요.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남긴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자녀가 받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혜택이 끊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그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네. 딱 쓰실 수 있는 것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가 되는 거죠. 네. 어떻게 관리가 되기에 이렇게 동시에 다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부모님이 남기신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이 자녀, 그러니까 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의 재산이 아닌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발달 장애 자녀의 재산이 아닌 것처럼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자녀 스스로 이 특별 신탁에서 본인이 관리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제3자,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는 부모님이 관리를 해준다든지 네. 아니면 부모님 살아 생전에도 부모님 플러스 비장애 자녀가 같이 관리인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부모님 사후에는 아무래도 비장애 자녀가 본인의 발달 장애를 가진 이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관리인이 돼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요. 네. 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주는 데는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제도르기면은 식주, 의식주 네. 이걸 다 SSI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 안에 혜택 안에서 해결을 하라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부모님이 남겨주신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통해서 발달장애 자녀가 의식주를 해결해 버리면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무색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통해서 부모님들께서 돈을 남기시게 된다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의식주를 제외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저희가 장치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고객분들이 이렇게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실 때 저희가 allowable,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비용이 쓸 수가 있고 어떤 곳에서는 비용이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차트를 아예 만들어 드립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많이 놀라세요. 그러니까 거의 쓸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고객분들이 또 물어보시죠. 아니 그럼 왜 굳이 하는 걸까요? 그렇죠. 네. 왜 굳이 만들어야 될까요? 한다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그래도 그 비장애 자녀에게 무조건 다 맡겨놓기에는 삶의 변수가 너무 많다라는 것. 네. 그리고 어떨 때는 비장애 자녀마저 없을 때도 있으시거든요. 네. 관리해 줄 수 있는 제3자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문제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장애 자녀에게 그런다면 그대로 돈을 남겼을 때는 네.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잃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부모님 사후에 이 자녀가 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남기시는 재산 자체가 첫 번째로 프로베이스를 가지 않아야 되고 네. 프로베이스를 거치지 않고 자녀가 받으면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면서 네. 여분의 재산을 남겨두기 위해서 그리고 혹여라도 비장애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로부터 발달장애 자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냥 비장애 자녀에게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발달 장애가 있고 아들은 발달 장애가 없는 정상이다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주고 동생을 그때그때마다 돈을 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가능한 방법입니다만은 혹여라도 아들이 세상을 먼저 부모보다 떠난다든지 아니면 아들이 중간에 마음을 바꾼다든지 네. 아니면 아들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파서 신체적으로 더 이상 재정적으로 동생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든지 네. 아니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아들이 갑작스럽게 이 아들마저 세상을 떠난다고 하게 되면은 네. 이 발달 장애인 딸은 더 이상 부모님의 돈을 받을 길이 없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백업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이 네. 말은 뭐냐면은 관리자 다음에 후차 관리자, 그 후차 관리자에 또 후차 관리자가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방법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아예 부모님께서 만드실 때 트러스트를 두 가지를 만드는 겁니다. 네. 하나는 일반적인 트러스트,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비장애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놓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트러스트는 아예 발달 장애 자녀만을 위한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따로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럼 처음부터 부모님이 각각 자녀마다 재산을 넘겨줄 수 있는 바구니를 따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아예 바구니를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발달 장애 자녀에게는 이걸 주세요. 그러니까 비장애 자녀에겐 이걸 주세요. 그러니까 바구니 안에서 구분을 짓는다라는 거죠. 네. 그럼 왜 저는 두 개를 따로 만드는 거를 좋아하냐면은요. 네. 부모님 사후에 두 개를 이렇게 부모님 살아생전에 아예 처음부터 두 개를 따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부모님 사후에 발달장애 자녀를 위해서 만든 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 뭔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이미 재산이 담겨져 있으면은 부모님 사후 후차 관리인은 석세서 트러스티는 네. 후차 관리인이 이 발달장애 자녀를 위해서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재산 관리를 해주고 그때마다 사용 가능한 비용을 이제 쓰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아예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발달장애 자녀 재산 그리고 비장애 자녀 재산 이렇게 넣어놓는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부모님 사후 자녀 재산을 발달장애 자녀를 가진 자녀를 위한 재산을 그 바구니에서 따로 떼서 또 다른 바구니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후차 관리인으로 정해진 비장애 자녀에게는 너무나 굉장히 이제 부담이죠. 부담스러운 일이 될 네. 수가 있겠죠. 요즘은 아무래도 옛날하고 달라서 아무리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아시다시피 본인들의 다 삶이 있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은 비장애 자녀에게 일을 작게 남겨놔야지만 그래도 조금 무거운 어깨에서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가 있는데 네. 부모님 사후에 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네.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일까지 겹쳐진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맞습니다. 하기가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네,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실예가 있다면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고객분들이 아무래도 저희는 부동산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네. 부동산을 발달장애 자녀에게 남겨주면서 비장애 자녀가 그 재산을 관리하고 관리비에서 발달장애 자녀한테 돈을 주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 트러스를 두 개 따로 만들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 자녀에게는 부동산을 주고 네. 장애 자녀에게는 오히려 유동자산을 남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부모님 사후 비장애 자녀가 후차 관리인이 돼서 도와줬었을 때 부동산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인을 찾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힘을 쓸 필요가 없이 네.
여기 있는 유동성 계좌만을 관리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돈을 발달장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쓰게 된다라는 거죠. 네. 이랬을 때 어떤 분들은 저는 당장 넣어놓을 유동성 자금이 없습니다 하시는 네. 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쓰기 좋으신 것이 바로 생명보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부모님이 생명보험을 발달장애 자녀를 위해서 들어놓고 부모님 사후 그 네. 돈만 비장애 자녀가 찾아와서 네.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 넣어놓고 네. 그 돈을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본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쓰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도와드린 분이 있으셨는데 네. 아버님은 건강이 여의치 않으셔서 보험을 못 드셨고 네. 어머님만 보험을 드셨어요. 네. 그러시고 얼마지 않아서 이제 어머님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 네. 아버님은 이제 건강이 여의치 않으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러니까 비장애를 가진 자녀분이 이거를 아버님을 대신해서 어머님의 보험금을 가지고 와서 여기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 넣어놓고 네. 본인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쓰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 아버님이 이미 살아 생전에도 어떻게 되면은 재산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네. 어머님에 대한 사망금을 가지고 저희가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이걸 펀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돈을 채워준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재산을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 재산을 채워줌으로써 훨씬 더 일이 쉬워지게 한 거죠. 네. 아, 이렇게 또, 사실 발달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사실 본인이 다 케어를 하시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서 괜찮은데 이제 사후가 항상 걱정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양쪽으로 따로따로 해서 이제 비장애인 자녀를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장애 자녀를 위해서 하나를 만들어 놔서 나중에 사후가 됐을 때 그 펀딩이 우리 발달장애 아동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나중에 다른 비장애 형제도 좀 수월하게 또 이렇게 함께 맞습니다. 네. 사실 그 어깨의 짐이 우리 가족들에게 참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또 지어지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지혜롭게 상담을 잘 해보시고 많이 알아보시고 지혜롭게 세팅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또 우리 자녀들이 네, 또 편안하게 또 맞습니다.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네. 됩니다. 네. 더더욱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가 끝까지 미루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고민하시다가 네, 고민하시다가 미뤄서 보시면은 일단 연세가 너무 많아지셔서 어떨 때는 한 분이 아프신 상태에서 나머지 한 분만 찾아오실 때도 있는데 네. 그때는 지금 프로그램 제일 먼 처음에 설명드렸던 컨설베이터십까지 진행을 해서 네. 리빙 트러스트도 만들고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시간에 많이 쫓기시는 경우가 많겠지만은 네. 그래도 정말 시간을 내셔서 자녀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고 계획을 세우셔야지 네. 조금이라도 본인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생명보험을 넣는다라는 게 네. 제가 봤을 때는 비용면이나 아니면 효율성 면에서 제일 좋은 방법인데 건강이 여의치 않으시고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오시는 분들은 그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연세들이 조금 더 젊어지시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대 오시는 것보다는 60대 네. 오시는 게 낫고요. 네네. 60대 오시는 것보다는 50대보다는 40대 훨씬 더 낫다라는 네. 거죠. 또 요즘 젊은 부모님들께서는 또 여기저기서 또 많은 정보들을 또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또 대비하시는 어떤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또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실 장애인 복지 문제는 한 사람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이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또 소외되고 있는 발달 장애 아동들을 세상이 품어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많은 관심과 제도적 장치가 또 더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 이런 제도에 대한 우리 일반인들의 또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맞습니다. 돼요. 네네. 네, 변호사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변호사님께서 주신 정말 좋은 정보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좀 오늘 내용에 대해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요. 미루지 마시고 네. 빨리빨리 준비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은 미루시는 동안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본인 손에서 사라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비장애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의 삶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그 자녀에게 저희가 강요를 할 수는 없어요. 네. 이런 방법으로 살아서 뭐 동생이라든지 오빠라든지 형제 자매를 돌봐라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서 네. 이런 어떤 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조차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만 상담을 오실 게 아니고 네. 만약에 해당 비장애 자녀가 성인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네. 동석을 하셔서 같이 가족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아, 정말 중요한 조언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네. 네. 오늘 법률 상담 시간 유산상속법 상속법전 전문 박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발달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들을 위한 상속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상담받을 수 있는 연락처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희 오렌지 카운티는요, 사무실, 러펌 주소는 714-523-9010, 714-523-9010이고요. 전화번호는, 그리고 저희 LA 전화번호는 213-380-9010, 213-380-9010입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 연락처 안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714-523-9010번, 714-523-9010번이고요. LA 오피스는 213-380-9010번, 213-380-9010번입니다. 오늘 우리 변호사님이 이렇게 좀 컨디션이 살짝 안 좋으셨어요. 목 컨디션이. 네네네. 그런데도 이렇게 너무 중요한 내용으로, 너무 유익한 내용으로 우리 발달장애 아동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유진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 박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좋은 조언의 말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박유진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더 유익한 정보로 저희는 여러분들 찾아가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